100세가 된 노인이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셨는데 뛰쳐나왔습니다. 2024년에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 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2024년 첫 번째 영상을 어떤 걸 주제로 잡아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마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왜 중요한 이유였냐면, 제가 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마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마음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희 회사 일과는 그닥 관계가 없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목돈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막 인문학에 대한 얘기, 삶의 가치에 대한 얘기, 이게 저희 일이랑 얼마나 큰 연관이 있겠어요. 어찌 보면은 불필요한 주제를 제가 떠드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만 본다면. 근데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하지만 제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는 대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나름 이제 책도 끄적이고 신문도 끄적이고 하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보고 듣게 되는 편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제 입으로 직접 말할 때 비로소 그 좋은 내용들이 오롯이 제게 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제가 인문학에 대한 얘기, 삶의 가치에 대한 얘기, 관계에 대한 얘기, 뭐 경청, 이런 얘기를 유튜브로 다루고 나면 그 내용이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제 머릿속에서, 제 몸에서, 제 영혼 속에서 다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주변 분들과 관계할 때 실수도 덜 하게 되고 뭔가 더 매끄러운 상황들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걸 알면서도 보고 듣고 말하지 않으니까 다 그냥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 24년 한 해 동안은 이걸 내가 놓치지 말고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선정하다 보니까 요 내용, 가장 무거운 죽음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게 됐습니다. 예전에 봤던 책 중에서 요 책이 있었거든요.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100세가 된 노인이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100세가 딱 됐을 때 요양원 직원분들이 기념 파티를 준비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그 기념 파티를 즐기거나 그러지 않고 뛰쳐나왔습니다. 요양원에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 요양원에서의 삶이 답답하셨던 거지. 그러니까 재미없다, 나가자 좀 해서 그냥 몰래 나온 겁니다. 나오고 나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가방을 하나, 트렁크를 하나 맡겼는데 그냥 맡아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범죄자들이 뭔가 비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돈들이 막 큰 액수가 들어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깽단으로부터 이 가방을 지키기 위해서 막 도망쳐 다니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분께서 하신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저한테 좀 와닿았던 게 있어서 그걸 참고 삼아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요양원에 살면서 이런 말을 계속 되뇌입니다. 이게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뭐 내가 인생 남은 날도 얼마 없는데 나는 원하는 것도 없고 욕심도 얼마 없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 되겠구나 라면서 그냥 그닥 큰 뭐 이렇게 바램이나 의지나 욕구나 이런 거 없이 살아가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요양원을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흥미진진한, 일상에서 좀 겪기 힘든 그런 일들을 다양하게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내일 소풍을 기다리면서 설레어 하듯이 이 노인께서도 계속 내일이란 시간, 다음이란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그냥 특별하게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인생에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다 가면 되겠구나 하던 분께서 재미 요소를 찾아내시더니 점점 내일이란, 다음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좀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도 왠지 무료한 생활들이 이어지다 보면은 오늘이 똑같고 내일이 똑같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어제고 어제가 오늘이고 막 이렇게 그냥 중심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삶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분도 딱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께서 내일이라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서 혼자 되뇌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뭐냐? 이렇게 재밌는 내일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게 두려워졌다. 사실 이분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내가 원하는, 너무나 흥미있어하는 무언가를 계속 만나려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살아있어야 뭔가 재미난 사건들과 내가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이 재미난 일들과 만나지 못하게 될 테니 나 죽기 싫어, 나 죽는 게 두려워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원하고 기다려지는 게 없던 그런 날에는 죽음에 대한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았는데 만나고 싶은, 맞이하고 싶은 무언가가 생기니, 그러니까 인생에 가치 있는 무언가가 생기니까 죽는 게 두려워지신 거죠. 내 인생에 특별히 가치를 부여할 만한 의미 있는 무언가가 없을 때는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맞이하고 싶은 무언가, 가치 있는, 욕심낼 만한 무언가가 생기니까 죽는 게 비로소 두려워진 거죠. 누군가 저한테 죽는 게 두렵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전 죽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거는 죽을 때 어떤 신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놓칠 수밖에 없고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우리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뭐 이렇게 있을 거고, 또 취미 활동,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들, 그리고 친구들, 또 이루다가만 나의 꿈, 여러 가지가 내가 인생을 살아야지만 누릴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조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죽음이 탁 되면, 내가 딱 죽고 나면 그것들과는 완벽하게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죽기 싫은 만큼의 우리 인생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잘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장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보지 못할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 아직 내가 해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 아이의 어떤 모습들을 다 보고 싶고, 너무나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 많은데 내일 당장 죽어버린다면 그 시간이 끊겨버리는 거죠. 내가 보고 싶었던, 해주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 살다 보면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직업적인 거일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무언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단순히 우리가 죽을 때 막 어떤 신체적 고통, 그게 두려워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어릴 때 막 뭐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근데 그 정신적인 고통은 왜 발생하느냐? 무언가의 이별에서 그 정신적인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이별이 두려운 거고요. 죽음이 두렵다면 이별할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별할 것이 있다는 거는 나에게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는 내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정말 다행인 점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정말 다행인 건 당장 내일 우리는 죽지 않죠. 똑같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고 있고요. 또 오늘처럼 내일 살아갈 거고, 또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에게 죽음을 두렵게 만들어지는 그 무언가들과 함께 계속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셨을 때 두려움이 있다면
난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 원인과 대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걸 한번 인지하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조금 더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24년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24년 첫 번째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주제로 죽음이라는 약간은 무거운, 근데 그 무거움 속의 소중함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주제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 건강하시고 모두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